왜 쫓아내겠어요? 창반이는. 보지 말라고. 투표가 바꿔치기 하는데 혹시 좀 시비 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인조, 5인조로 해서 투표를 시켜요. 그래서 조장이 있으면 조장을 배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조장이 어디다 투표했는지 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꾸 자유당만 뽑겠지. 네, 그럼 자유당만 뽑죠. 왜냐? 조장이 자유당이잖아요. 자유당인 조장을 넣어가지고 다 감시를 해서 혹시 막 민주당을 찍거나 하면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자, 이것도 역시 AI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조장이죠? 이분이 조장입니다. 조장이면 지금 뭘 투표한지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네. 네. 비밀 선거가 아니야. 사실상. 이렇게 투표를 해요. 아니, 지금 경찰이 네, 경찰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잘 만들었어. 민주주의 있고, 2024년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잘 만들어. 이거 진짜 우리 학교 같아. 우리 학교 운동장 같아. 아니죠, 체육관. 그래서 감시자 배치하고, 뭐 기표 확인할 때 화면에 넣기 전에 조장하게 내용을 확인시켜요. 잘 뽑았는지. 이렇게 하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국에 다 이랬던 거예요? 그쵸. 전국에 다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는 근데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도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농촌, 시골에는 어르신들 이거 글씨 잘 못 쓰니까 조장이 읽어주겠다. 그러니까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샌드위치 개표라고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맨 위에 이기붕표가 있습니다. 네. 이기붕이라고 적었어요. 장비면 영어 이름이 이것도 AI인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해주더라고 영어를 씬으로 했어. 이 AI가 개그를 안다니까.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 예를 들어 첫 장에 이기붕표예요. 마지막 장에도 이기붕표예요. 그러면 선거 뭉탱이가 있잖아요. 첫 장과 마지막이 이기붕표면 그냥 그거 싹 다 이기붕표로 처리를 해. 그렇게 했어. 장면표 있으면 어떡해요? 몰라, 안 봐. 그러면은 그쵸. 선거 개표하는 사람들도 매수를 한 거네. 그쵸. 그 개표자도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개표자한테 표를 이렇게 받으면 이기붕표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기붕표를 앞 뒤에다 넣어라. 그런 다음에 샌드위치로 그냥 이거 다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상상을 해보세요. 몇 표가 나왔을까요? 자, 투표에서 득표율이 이기붕이 몇 표가 나왔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기 힘들 거예요. 90%? 90%? 90%면 많이 나온 것 같죠? 네. 자, 몇 표인지 한번 볼까요? 무려 115%. 1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수보다 그렇죠. 더 많은 거네. 전체 투표자보다 더 많이 나왔어. 무려 15%나 더 많이 나왔어요. 전체 투표자보다. 주식도 아니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5%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115%가 어떻게 나? 뭐 조상이 도와줬어요? 조상이 찍어줬어요? 샌드위치 어쩌고 하다 보니까 많아졌나 보네. 이거 투표 바꿔치기 됐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너무 많이 넣은 거야. 이기붕표를. 그러면 얘네들도 실수한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 지역은 당시 야당세가 강했다고 합니다. 대구도 야당세가 되게 강했어요. 당시. 그래서 자유당이 더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전남 일부에서는 115%가 전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산 부산 일대에서도 투표자 수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대요. 여기도 되게 민주당 지지가 강했어요. 당시에. 당시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부정선거 한 게. 근데 이 115% 나왔다는 것도 그 어차피 알고서 언론에 안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무부가 이제 확인하잖아요. 네. 11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를 씁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좀 줄여라.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무 티나게 했잖아. 야 좀 알아서 줄여 해가지고 몇 프로 줄이냐 이렇게 줄였어. 이게 줄인 거예요. 자, 몇 퍼센트 득표했어요? 79%. 79%로 줄여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당시 제일 유력한 장면 후보는 17%죠. 근데 이것도 너무 티났잖아요. 그래도 당시 민심이 있고 여론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선거했다는 게 티나잖아요. 네? 당시 3월 15일 당일이에요.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중이에요. 투표 중인데 자, 자유당이 바꿔치기를 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다가 민주당 창관이한테 딱 걸려요. 자,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가 하다가 투표함이 엎어져요. 그 투표함이. 근데 투표함에 다 누가 써 있어요? 이기분 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져요. 얘네 투표함 바꿔치겠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해서 당시 민주당 창관이 다 철수해요.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이럴 걸 투표 왜 하냐 해가지고 시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산 시민들도 모이고 당시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분도 이제 마산 이제 시내에 모여요.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무효니까 다시 투표를 실시해라 하는데 경찰이 또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전에는 그래도 자꾸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그냥 몽둥이로 좀 그렇죠?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석방을 구속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좀 푹 풀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당시 3월 15일은 좀 다르게 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실제 선거일이니까 얘네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무슨 방법을 쓰냐? 이 총을 쏩니다. 실제로 총을 쐈어요. 당시에 이렇게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선을 넘은 거죠. 물론 부정선거도 선을 넘은 건데, 이제 시위를 이렇게 진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최루탄이에요, 최루탄. 근데 이것도 혹시 북한군의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 이제 자유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합니다. 이것도 북한군이 한 거다. 근데 당시 이제 마산 시민들이 그 민주당과 같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네. 그래서 최루탄, 총도 쏘고, 최루탄도 날립니다. 이게 진짜 최루탄 쏘는 장면이에요. 이때 3.15 때는 아니고, 이 사진은, 그때 최루탄 쏘는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87년에. 87년 시위 때 상황을 가져온 건데, 이 최루탄 설명하려고 가져왔어요. 최루탄을 당시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던지는 최루탄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쏩니다. 위에다가 쏘는 거죠. 원래는 위에다 써야 되죠. 네. 원래는 허공에다 쓰는 게 맞는데, 당시에는, 근데 그거 설명해야 되는데. 체류탄이 뭔지. 최루탄. 체류탄 좀 설명하면 이게 체류탄에 뭔가 가스가 나옵니다. 체류탄 가스가 나와요. 이걸 터트리면. 그럼 그 가스를 마시면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엄청 매워. 약간 화생방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시위를 못 하죠. 이 사람들이. 도망가죠. 너무 매우니까 눈도 못 떠요. 이러면. 그래서 이걸 쏘는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위에다 쏘고 위에서 터트려야 돼요. 원래 공중에서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김주열이라는 당시 학생이 최루탄이 맞아요. 그것도 어디에 맞냐? 여기 눈에 맞아요. 눈에 최루탄이 직사로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이렇게 김주열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찰이 이 시체를 받았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바다에 버려요. 마산 바다에. 그리고 그냥 묻으려고 한 거죠.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근데 어차피 사람 그거 죽으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떠올라요. 일단은 그 3.15 시위를 해서 9명이 사망을 해요. 김주열 학생만 죽은 건 아니고 그 당시 시민이 9명이 사망을 합니다. 왜냐면 총도 쐈으니까. 그리고 당시 마산상고 정확히는 예비 학생이래요.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4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마산상고 예비 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돼요. 시민들이 이걸 봅니다. 그래서 김주열 학생인 거를 알고 4월 11일에 이렇게 발견이 돼요. 되게 늦게 발견됐죠? 한 달 조금 안 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당시 이게 최루탄에 박힌 사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산 사람들이. 자기 고등학생 학생을 이렇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저거 버렸잖아요. 바다에. 저거 숨기려고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더 심하게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7일 일주일 지난 4월 18일에 드디어 이제 대학생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이 주로 참여했잖아요. 고등학생이 점점 고등학생만 참여를 하다가 이제 그 김주열 학생이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걸 보고 대학생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고등학생도 이렇게 불의에 저항을 하는데 대학생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당시 4월 18일에 고려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3월 15일에도 있었고 2월 28일에도 있었는데 드디어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거 대학들도 이때 다 4월 19일에 시위를 합니다. 다 아는 대학이죠? 내 모교는 고등학교 때도 참여를 했고 그 공주교대 형 모기 있잖아요. 여기서 참여를 했고 하여튼 끼는 데가 많아. 하여튼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초등학생도 참여를 해요, 시위에. 이게 그 사진이에요. 실제로 초등학생이 지금은 진짜 거의 없죠. 이렇게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당시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초등학교는 아닌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근데 시위하다가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죽어요. 총에 맞아서. 어디 지역이에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종로. 서울에서 이제 시위가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서 죽어서,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도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죠. 이런 거 보면. 이때 초등학생들이, 이때 1960년이잖아요. 이때 초등학생이면 10살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지금? 1950년생이니까. 지금 한 75 됐겠네요.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4.19 혁명에 대해서. 자, 그리고 4월 19일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니까 오후 3시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지금도 아니다. 익숙하네요? 익숙하죠? 네. 근데 되게 낮에 선포를 했네. 낮에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왜 빼요? 맞네. 고등학생, 국민학교 학생, 대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참여를 하게 되고, 당시 그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다행히도 군인들이 진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시 군대가 그렇게 정부의 입장에서 약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나 봐요. 경찰은 많이 정부에 가담을 했는데, 당시 군인들은 가담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4월 26일, 4.19로 일어난 때부터 딱 일주일이죠? 네. 딱 일주일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억울하겠네요. 왜 억울하죠? 나는 대통령 된 상태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이 한 건데.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밑에 있는 애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를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근데 이미 나이 많이 먹어서 거의 뭐 치매에 있을.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 왜 대통령이 됩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됐다? 네.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에 능력이 안 됐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도 계속 하겠다고. 네. 심지어 이 하야할 때도 버텨요. 자기 하야 안 하겠다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들 물러나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서 이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의 실제 육성. 네. 실제 육성이에요. 한번 들어보죠.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는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자, 잘 봤죠? 네. 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하야를 해서 어디 가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하나 있죠. 어이?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에 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결국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아직 한 분 남았죠? 선거 부정선거에 죽어? 기분? 이기붕 씨. 이기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사실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더 표적이었어요. 당시 혁명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 당선 확정인 상태였고, 이 부정선거 이 주범, 핵심은 이기붕이다 해가지고 당시 시위대가 분노에 가득 차서 이기붕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냥 아예 불을 질러요. 그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기붕 후보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랑 만났는데 아들이 되게 수치스러워했대요. 이 상황을. 아들은 그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이 전 시민과 전 국민들이 다 이기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붕 인상이 되게 좋은데? 그 절대 부정선거 저지를 인상이. 그렇죠.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상하고 있지만 다 총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이기붕이에요. 네. 총수고 저렇다는 난리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기붕 아들이 당시 이 사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총으로 바로 쏘고 자기도 바로 자살해서 죽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총을? 당시에 이기붕 가족이 다 있었거든요. 가족을 다 쏴요. 아들이? 네. 엄마도? 지금 그래서 이기붕 직계가 없어요. 남아있는 직계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은 없었어요?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기붕 가족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 그리고 다시 국회에서 선거를 합니다. 다시 선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전 국민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합니다. 간접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으로는 윤보선 대통령이 다시 뽑히고요. 이것도 부정선거 아니에요? 왜냐면 개헌을 했잖아요, 내각제로. 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 투표를 안 해요. 아니, 그럼 어쨌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이제 직선제로 하고.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 국민 투표는 이제 총선 때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래서 뽑힌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과 총리로는 장면 총리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4.19 혁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4.19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최초로 성공한 신혁명이에요. 이게 최초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뿐만 아니라 그 과거로 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합쳐서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시민, 백성들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힌 최초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시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죠. 어디 가보개혁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위에 사람들이 해서 한 개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초로 고등학생이 주도를 했고, 그게 이제 대학생, 또 일반 시민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전 이제 국민이 참여한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4.19 혁명. 이제, 모르는 것도 많았고, 알게 된 것도 많았고. 이제 우리가 4.19 혁명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근데 우리가 4.19 혁명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항상 뭐든지 역사에서 최초는 중요합니다. 최초의 시민혁명은 중요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우리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초등학생도 참여한 그 시위니까요. 그래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해봐야죠? 네. 그럼 우리 어디 가볼까요?
일단은 대구 228 일어난 대구와 대구도 가야 돼요? 대전. 대구가 이제 처음이니까. 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대구, 대전, 마산이죠. 여기 이렇게 한번 세 군데를 가볼까 합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만나요. 저희 맨날 약속만 하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월도 안 가고. 우리 이제 자 결심을 합시다. 더 이상 이제 이거 가기 전까지 더 이상 이런 저거 PPT 수업을 하지 맙시다. 아, 응. 무조건 현장 답사 가고 그거 다 끝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PPT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대전, 마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영월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영월이 사람 너무 많다. 아직도 많아? 네. 오케이. 영월 가기 전까지 절대로 PPT 수업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